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경험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가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됐다고 하고 접어둔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그게 굉장히 서운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누군가가 자신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는데 상대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아서 상대가 얘기하지 않은 경우는요? 그런 건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들어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로에게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낚시꾼입니다만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낚시꾼입니다만 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낚시꾼입니다만 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태안 여수지에서 여름에 경험한 대략 20년 정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얘기는 그때 활동하던 낚시 모임 게시판에도 올렸던 내용이라 낚시를 좀 오래 한 사람 중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때 그 얘기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당시 올리지 않고 그냥 사고 위주로만 올렸었는데 아마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전체 스토리는 이게 처음일 거고요. 그때 같이 동네에서 낚시를 하는 지인들하고 갔었죠. 저랑 동갑인 친구 하나에 형님 하나, 이렇게 셋. 뭐 거기 낚시가 잘 된다 뭐 그런 소리를 듣고 간 건 아니고 그냥 저나 지인들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낚시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태안의 그 여수지가 좋겠다 싶어서 다들 거기가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주말에 1박 2일로 밤낚시를 생각하고 가는 거라 점심 느지막이 출발을 했죠. 목적지 거의 다 가서 작은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좀 이른감이 있지만 밥은 먹어야 하니까 잘 됐다면서 거기 들어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 홀에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계셨는데 한 60 좀 넘으셨으려나? 그쯤 돼 보이는. 주문을 하니까 아저씨가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그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면서 낚시 오셨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사장님도 낚시하시냐고. 어디 좋은 곳 있으면 알려달라든지 뭐 요즘 고기 좀 나오냐든지. 그랬더니 아저씨가 자긴 낚시는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전엔 꽤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요? 요즘엔 안 오고요? 하고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옆 테이블 의자를 꺼내서 앉으시더니만 그렇다고 여기 앞 저수지에서 하는데 아주머니가 당신은 또 뭔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저씨도 하던 말을 멈추고는 여들 드시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우리도 두 분 보면서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와서 그땐 그냥 웃고 말았고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나가면서 커피 한 잔씩 뽑는데 그때 아저씨가 설거지하러 주방에 들어간 아주머니를 슬쩍 보더니만 조용히 그러세요. 혹시라도 뭘 보든지 모른 척 하라고요. 뭔 소리를 들어도 대답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아주머니랑 아저씨 본 게 있으니까 작게 예?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다시 주방을 슬쩍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아저씨 따라서 슬쩍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오던 사람들도 안 오는 거 아니냐고 빠른 말로 막 뭐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또 아저씨가 멋쩍게 웃으면서 물고기 많이 잡고 갈 때 또 들리라고. 우리도 뭐 그쯤에서 멋쩍게 웃으면서 계시라고 그러고 나와서 차에 타기 전에 가게 앞에서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대 태우면서 기분이 다들 이상했던 거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들 지금 같으면요 뭐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을 하면 되겠지만 그땐 그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셋 중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지 못한 느낌. 그런 기분은 드는데 뭐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들 한 배짱 하는 성격들이라 뭐 뭔 일 있겠냐면서 웃으면서들 차에 올라타고 출발. 도착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거긴 장소 알아볼 때 보니까
그 저수지 따라서 한쪽으로는 절벽이 길게 있는 곳이라 절벽 등반하는 사람들도 찾는 곳 같던데, 어쨌든 해 떨어져서 어두워지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각자 서둘러서 자리를 잡으려는데 동물 사체 썩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건 저만 맡은 것도 아니고 다들, 그게 낚시하는 사람은 아는 냄새가 있거든요. 주변 어디에 그 물에서 뭐가 죽어서 썩는지 그 기분 나쁜 그런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형님이 전에 낚시하다가 익사한 사체를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그 형님이 제일 예민하겠죠? 그래서 주변을 좀 자세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말이 그래요. 처음엔 익사한 사람을 보면 뭐 놀랍고 무섭지만 좋은 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보지 못했으면 계속 물속에 있을 건데 다행이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좀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찾아봤는데 냄새를 풍길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악취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하게 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자리를 옮겨야겠다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갔더랬죠. 거기 도착하니까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도 이제 빼박이라고, 뭐가 어떻게 되든 여기서 해야 한다고, 설령 물귀신이 나와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낚시 준비들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좀 전에 맡은 그 기분 나쁜 악취, 그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거기서 나는 냄새가 아닌 것처럼, 처음 내려서 자리를 잡을 땐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리를 잡다 보니 나는 느낌, 마치 우릴 따라다닌다?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서 주변을 보는데, 한쪽에 블루기를 엄청 잡아서 던져놨더라고요. 어른 손바닥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작은 녀석들까지 한 수십 마리. 이건가 보다 그러면서 또 욕 엄청 하고, 아니 버릴 거면 묻어서 버리던지 그냥 이렇게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그래서 그거 들춰내서 다시 묻어주는데 구더기가 그냥 겉으로 볼 땐 좀 말랐고 썩었다 싶었는데 묻으면서 보니까 아래쪽엔 구더기가 말도 못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게 한참 됐구나, 누가 왔으면 치웠을 텐데 그곳에 한참 동안 사람이 안 왔었구나 싶었어요. 날은 이미 졌고 어두워져서 우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제 물귀신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낚시를 했는데요. 왜 냄새라는 게 좀 지나면 적응이 되잖아요. 아예 안 나진 않아도 괜찮아지는. 그런데 이게 좀처럼 냄새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독하다 하면서 그래도 그냥 다들 참고 낚시를 했죠. 그러다 자정을 넘어서 한 새벽 3시 그쯤 가까이 됐을 쯤인데 진짜 입질 한 번 없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풍덩 보니까 같이 간 형님이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린 당황해서 형님 자리로 달려갔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물에서 꺼내려는데 성인 남자 둘이 당겨도 좀처럼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그런 상황에서 귀신이 당기고 있다고 굉장히 떨리고 다급한 그런 톤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헤드랜턴이 켜진 상태니까 당기면서 물속을 봤죠. 그런데 물이 이미 흙탕물이라 그냥 뿌옇고 물에 빠진 형님 허리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보이는데 형님 말처럼 설령 물속에서 뭐가 당겨도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우린 형님을 좀 전보다 더 힘껏 당기기 시작했거든요. 둘이 당기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경사만 살짝 있는 정도인데 당기기도 엄청 힘들고 기운 빠지고. 그러다 말이죠, 좀 전까지 그렇게 당겨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빠르게 쭉 하고 딸려 나오는데,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줄다리기 하듯이 앉아서 끈을 서로 당기다가 한쪽에서 확 나버리면 그때 다른 쪽이 넘어지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형님이 막 허겁지겁 막 기듯이 더 땅 위로 올라가더니만 정신이 나간 듯 막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막 떨고, 그러다 또 막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또 막 떨고. 우린 형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되고 무섭더라고요. 형님한테 괜찮냐고 계속 옆에서 말을 거는데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엔 털썩 주저앉아서는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주변을 보더니
조용히 하는 말이, 그러니까 좀 전하고는 다르게 침착하고 조용하게, 여기 귀신 있다. 귀신이 당겼어. 형님 말은 간만에 입질이 들어오니까 침질을 하려고 낚싯대 쪽으로 몸을 숙이는데 그때 물에서 팔이 올라오더니 다리를 잡고 당겼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당길 때도 그 형님 다리 쪽에서, 그러니까 물 쪽이죠, 물속, 거기서 뭔가가 당기는지 확실히 형님은 끌려 나오지 않았었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리를 살펴보는데 그런 말을 듣고 봐서 그런지 진짜 뭔가 자꾸 당긴 것처럼 양쪽 발목 위에 흐릿하게 자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처럼 그 물에 빠진 거 위주로 짧게 활동하는 곳에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낚싯대 대신 받침대를 들었다라든지, 경사가 있는 곳에서 무게중심이 깨지면서 혹은 기립성 저혈압 같은 이유로 앞으로 꼬꾸라졌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침대도 멀쩡했고요. 앞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미끄러진 거 아니겠냐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거긴 경사는 살짝 있지만 미끄러져서 빠질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달려가는 중에도 형님은 나오려고 땅을 짚고 있는데 몸은 계속 물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새. 그리고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상황에서 더 말해봐야 뭐 우리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라든지 뒤에 있었던 얘기도 하지 않았었네요. 어쨌든 형님이 안정을 찾은 뒤에 뒤편에 모여서 불 피우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춥고 떨린다고. 암만 생각해도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우리도 형님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솔직히 그때까진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형님이 충격을 먹은 건 사실이고 또 형님이 더 중요하니까 낚시보다. 그래서 그냥 가자 하고는 자리를 정리했거든요. 정리를 다 끝내고 차에 짐 싣고 출발하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공포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귀신이 웃는데 그게 방정맞게 찢어지는 듯이 웃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은 톤으로 뭔가 비웃듯이 분명 여자가 그렇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선명하게 물 쪽에서. 우리 셋은 그 소리를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 하나만 먼저 듣고 조용히 해보라고, 뭐 무슨 소리 들리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한 뒤에 나머지 둘이 들은 게 아니라 셋 다 동시에, 그 정도로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들려왔어요. 그러니 셋은 동시에 그 소리가 나는 쪽, 그러니까 물 쪽을 봤겠죠. 그렇게 동시에 물 쪽을 봤는데 거기 앞쪽에 절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절벽에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사냥인가? 그게 막 절벽에서 막 뛰댕기잖아요. 그 검은 옷 입은 여자가 스파이더맨 마냥 거기에 딱 붙어서는 빠르게 네 발로 기듯이 그 절벽을 사냥처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린 말이죠. 그거 보고 뭐 저거 뭐야 뭐 이런 말도 못했어요. 그냥 빨리 차에 타고 가자는 말도 못했어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차에 올라타고, 그때 친구가 운전을 했는데 처음엔 그 비포장도로를 막, 그래서 차 바닥이 긁히는 소리도 나고, 진짜 그 뭐지, 공포영화에서 보면 뭐 이상한 거 만났을 때 차 타고 도망가는 장면 아시죠? 그런 식으로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형이랑 제가 절벽 쪽을 보는데 그 여자가 그때까지도 절벽에 붙어서는 네 발로 차를 따라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랑 형은 좀 더 빨리 가라고. 친구는 A부터 J까지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막 차 안에 침까지 뱉어가면서 운전하고, 나중 얘긴데 자기도 그때 왜 그렇게 침을 뱉었는지 모르겠는데 긴장되고 무섭고 떨리고 화도 나고 자기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몰고 달리고 그 정체 모를 것도 계속 따라서 달려오고, 그러다 차가 갈 길이 막혔거든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물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때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울기까지 했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그땐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형님도 울고 그냥 막 뭔진 모르겠는데 엉엉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이번에는 좀 더 강도 높은 욕설들을 하고, 그리고 그때 절벽을 달려오던 게 물 쪽을 가로질러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물론 그때도 그 진짜 기분 뭐 같아지는 그 저음 여자 웃음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때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그건 우리 쪽으로 오고 있고 우리 셋은 차 안에서 그걸 보면서 울면서 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본 그 장면, 그거 봤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막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나왔을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그거, 검은 옷을 입고 긴 생머리를 한 그거, 무리를 날아오는 그거, 머리를 360도로 돌리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절벽에 붙어서 달려오더니만 무리에 떠서 다가와. 그런데 대가리를 360도로 돌려가면서 이상한 웃음소리까지 내. 미치는 거죠. 진짜 그 짧은 순간이 무슨 몇 시간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살아온 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고 양귀 옆쪽을 누르는 듯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지 그런 찌리리한 느낌이 드는, 그러면서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친구가 상향등을 막 켰다가 껐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적군한테 막 욕하면서 기관총 쏘듯이 욕을 엄청 하면서 막 파파파파팍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 와서는 물속에 떠 있는 모습. 그러고는 그 옆에 죽은 고목들이 수면 위로 있었는데 그쪽으로 움직이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우린 그거 보면서도 눈물 콧물 흘리고 뭐가 안 되고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운전?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움직이면 또 따라올 것 같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친구는 그 상향등을 계속 파박거리고 있고. 좀 지난 뒤에 형님이 친구 진정시키고 주변을 둘러보자고, 물론 차 안에서요. 차 문은 걸어 잠근 상태고. 그런데 그게 차문을 잠근다고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해가 떠요. 근데도 말이죠, 해가 떠도 말이죠, 이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해가 떠서 날이 밝아졌는데도 친구는 상향등 켜고 뒤로 나가서 다시 제 길로 들어가서, 그리고 도로로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상향등을 계속 켰었네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면서 들렀던 그 중국집이 보였고, 그땐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 닫혀 있었는데 그 중국집을 보니까 영감님이 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말하기를 문 두드리고 영감님 깨워서 뭐라도 물어보고 싶다라고. 혹시 그날 밤 우리가 본 게 영감님이 말씀하신 그거냐고 말이죠. 낚시꾼입니다만 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이 사연 속 일부분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봤었나 들었던가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절벽에 매달려서 따라왔다는 그거, 그게 낚시꾼입니다만 님의 지인을 당긴 그거랑 같은 거였을까요? 전 이상하게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는데 왜 따라오다가 죽은 고목 사이로 가서 사라진 걸까요? 고목과 그것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도 같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